몇 년 전부터는 이런 선이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보였는데 의심을 안 했어요. 늙어서 그런지 알고. 선이 구불구불하게 보인다? 과연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네. 이거 보이세요? 자, 저희 제작진이 몇 가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이쪽으로. 그리고 그대로 그려보시라고 했어요. 저희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게 이렇게 된다고요? 네. 이렇게 보이셨어요? 네네. 뭘까요? 퍼즐 조각 같기도 하고요. 어떤 걸 보고 그린 그림일까? 저게 어떻게 저렇게 보여요? 저기는 세로 선이 없잖아요.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림의 정체는? 저거는 이제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경우에 저렇게 휘어 보이게 되는데 저거보다 더 진행할 경우에는 아예 휘어 보이는 증상조차도 없고 중심부 자체가 초점이 맞지 않거나 아예 사람 형체나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도형이 아닌 실제 사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과연 뭘 그린 걸까? 저기 삼각대를 표현한 건데 굉장히 많이 휘어 보이는 거네요, 그러면. 모든 세상이 저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 황반변성이라는 병 자체가 황반부 딱 중심부를 침범하고 중심부에 있는 세포를 망가뜨리다 보니까 진짜 실명까지 끌고 가는 중심 시력에 제한을 두는 아주 중요한 질환이 되게 됩니다.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초점을 맞추는데 한참 걸린다면 당신의 눈을 의심하라. 빠르면 일주일 내에도 시력을 잃게 되는 황반변성. 한 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눈. 방심하는 사이 찾아와 보는 즐거움을 앗아가는 황반변성. 그 위협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국내 황반변성 환자가요, 2013년 통계에서는 14만 43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통계에서 27만 2,638명으로 그러니까 4년 사이에 급증했네요. 2배 이상 급증을 한 거죠. 4년 사이. 네, 어느 정도로 황반변성에 우리가 걸리게 되느냐? 50대에서는요. 14.2%가 황반변성이에요. 50대 때부터요? 그렇죠. 100명 중에 14명이 황반변성인 거고 60대가 되면은 17.4%. 그런데 이게 70대가 되면요. 24.8%가 되는 거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황반변성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눈 건강을 악화시킨 건 아닐까 걱정하는 시민들이 궁금증을 모아봤습니다. 일단 몸풀기용 쉬운 문제부터. 스마트폰 옆으로 누워서 보면 안 좋다. 세상에 눈 나쁘게 하는 요건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게 눈이 왜 나빠지는가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제대로 몰라요. 에? 연구가 잘 안 됐어. 모르세요, 혹시? 썰밖에 없어요. 썰밖에 여기도. 김현희 선생님 좀 연구 좀 하시게 시간 좀 주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뭐예요? 예, 옆으로 누워서 보게 되면 아래쪽에 위치한 안구의 안압이 더 올라가거든요. 상대적으로.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를 장시간 취할 경우에는 시신경 손상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과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연구가 많이 됐네요. 일단 옆으로 누워서 보는 거는 받아가세요. 안과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네. 옆으로 누워서 보는 거는 그 아래쪽에 있는 눈동자의 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꽉 맨 넥타이가 눈 건강을 해친다. 허리벨트나 여자들 보정 속옷까지도요? 정말? 아니, 꽉 끼는 옷을 입으면 제일 안 좋은 게 밥을 많이 못 먹어요, 불편해서. 저는요. 상관이 없어? 밥은 둘째 치고 상관이 상관이 없을 것 없어요? 같고요. 이렇게- 우리 남편 뱃살 좀 빠지게 배 좀 꽉 재mes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히려 하는 거 조여냈으면 둘째 좋겠다. 치고. 그러면 여기 압이 생겨 안 생겨? 딱 상식이야 그거는. 아니 뱃살하고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압이 생겨서 안압이 올라가지. 여보 집에 가서 복대 좀 하셔요. 자,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사실 저도 뭐 넥타이를 좋아해서 저는 항상 요 마지막 단추를 채우고 그 앞에까지는 올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 안압이 올라간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정답은 O입니다. 네, O예요. 이것도 O예요? 네, 신동일 선생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꽉 조이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눈으로 가는 혈육, 영양 공급이 차단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압력이 올라가니까 안압도 올라가서 시신경에 손상을 주고 우리가 아까
넥타이를 이렇게 꽉 이렇게 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거보다는 좀 넥타이는 느슨하게 매시고 꽉 조이는 옷은 좀 장기간 착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찬물 세수가 눈 건강에 안 좋다? 아니 여자들은 그럼 다 눈 나쁘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여자들은 거의 찬물로 씻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무식해요. 이게 따뜻하게 온찜질을 해줘야 눈이 혈관도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거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은 좋다. 해롭습니다. 해로워요? 정말요? 예, 우리 눈꺼풀에는 이제 눈물막을 보호해주고 눈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름이 분비되는 기름샘이 있는데 찬물 세수를 할 경우에는 이 기름샘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따뜻한 온수로 눈을 감고 세수를 하시는 것이 안구건조증 증상 호전에는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사수 이홍 할아버지.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눈 나이로는 제가 봤을 때 과연 명안왕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50대 초반? 어머나. 50대 초반이요? 눈 상태는 지금 많이 좋으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력 1.0, 77세의 나이에도 백내장이 거의 없는 건강한 눈 상태.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70대이신데. 궁금하다. 어떻게 눈 관리하나. 김민정 씨의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화를 쏘더니 목마르셨나 봐요. 집에 오자마자 물부터 찾는 우리 명안왕. 그런데요, 혼자 마시는 게 아닌가 봅니다. 왜 나누셨죠? 오늘 두 컵이야? 부인께도 난 부인 줄 알았는데. 어머 깜짝이야. 눈에다가 물을 넣는 건가요? 눈사우나 하고 있습니다. 스쳐 들어오니까 눈이 아주 유연성 있게 좀 연한 맛이 난다는 그런 거지.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눈에. 이 기름샘이 막히거나 노폐물이 찌꺼기가 굳어지면은 기름샘의 기능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눈이 건조해지고 시리고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이럴 때 눈 사우나를 하면은 노폐물도 녹여주고 혈액순환도 잘 돼서 눈의 영양 공급도 잘해주니까 눈 피로도도 줄고 눈 건강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갖다 보면 귀 밑으로 이런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만져주면은 근육도 풀어지고 아주 눈도 맑아지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 해본 게 없다는 이홍 씨. 시원해? 그가 이렇게 열심히인 이유가 있다고요? 남편은 시력이 좀 좋은 편인데 나는 조금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한 7, 8년 전 되면 백내장 이쪽 안쪽. 네. 그리고 되게 무서웠던 게 한방 변성이 이제 그 조금 초기라 그래가지고 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신체 뭐 어느 부위가 뭐 안 좋다고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신체 중에 난 눈이 최고라 생각, 제일 심각하다 생각하거든요. 저건 뭐죠? 고사리 이런 건가요? 나물? 취나물 아니면 쑥부쟁이 아니면 뭘까? 뭐죠? 냉이? 뭐 말린 건데요? 시래기 아니야? 시래기? 대체니 이름이 뭐니? 이 시래기 음식은 나도 좋아하지만은 마누라도 좋아합니다. 또 눈에 좋다니까 또 특별히 더 많이 먹습니다. 아, 시래기. 오, 맞추셨어요. 시래기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시래기에는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A의 모체가 되는 카로틴과 엽록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청에 많이 있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모세의 혈관까지 보호해 줍니다. 눈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데다 보관기간도 길어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시래기. 아내 성자 씨는 김장하고 남은 무청을 한 번에 잔뜩 삶아서 말려둔 뒤 겨우내 즐겨 먹는다는데요. 10분만 삶아도 식감이 부드러워져 어떤 요리에든 활용하기 좋다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시래기 밥부터 만들어 볼까요? 양념할 때 들기름이 국말에 잘 맞는데요. 들기름이요? 네, 들기름하고 이런 비타민 D, 비타민 K 전부 다 지용성이니까 살짝 이렇게 들기름을 하고 같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고소한 들기름으로 맛 좋게 무친 시래기를 잡곡 위에 한가득 올려주면 준비 완료. 아, 저렇게 묻혀서 넣는구나. 와, 솥밥이네요, 솥밥. 최고로 신경 쓰시는 부분이 뭐예요? 신경 쓰는 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영양학적으로 좀 신경 쓰죠. 시래기와 영양 궁합까지 고려한 재료는 바로 코다리. 시래기에 딱 한 가지 단점인 단백질을 채워준다는 것. 두 번째 요리는 제철 재료들의 특급 만남. 시래기 코다리찜입니다. 수많은 생선 중 코다리를 택한 이유가 있다죠. 명태를 반건조한 코다리가 실제로 이제 글리신, 세린 이런 성분들이 많거든요. 이 눈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이라는 만드는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많아서 아주 겨울철에 뭐 아주 제일 대표적인 단백질 두 번 좋은 식품이죠. 매콤한 양념이 코다리살에 쏙 배는 사이 완성된 시래기 밥. 아, 너무 맛있겠다. 와, 고소한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와. 그릇에 산더미처럼 담을 때 저는 제일 설렙니다. 이 빛깔 어떡하면 좋아요? 아, 누가 좀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맛있겠다. 시래기부터 코다리까지 눈 건강을 책임질 한상 차림. 먼저 시래기 밥부터 즐겨볼까요? 감칠맛 제대로인 양념장 넣고 슥슥 비벼주면 정말 환상이죠. 저녁에 당장 해주겠어. 정말? 약속. 했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의 눈 건강을 지키며 백년해류를 꿈꾼다는 이홍 부부.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일상 중에서 어떤 식품이나 뭐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데서 좀 그쪽 방향으로 좀 많이 신경 쓰고 그럴 때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어떤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습관이 되면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서요.